그래서 자기 수준보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잠재적 수포자들이 이 4학년에 대거 포진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우리 아이들과 어떤 시간을 보낼지 계획 세우셨나요? 체험, 여행, 운동, 공부 골고루 계획 짜셨죠? 아직 안 짜셨으면 지금이라도 아이와 함께 실천 가능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목표를 세우셔서 작은 목표들이 하나씩 성취되는 경험을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중 공부 계획을 짜실 때 여러 과목 중에서 특히 예습을 하면 좋은 과목과 내용들을 학년별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습, 복습 둘 다 중요하지만 특히 복습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거, 그건 꼭 기억하시고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복습해야 하는 학습 내용을 학년별, 과목별로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해당 학년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습이에요. 그중 국어는 전 학년 공통적으로 독서, 그것만큼 가치 있는 공부는 없어요. 그래도 교과학습과 최대한 밀접했으면 좋겠다 한다면 교과서 수록 도서나 학교에서 권하는 온책 읽기 목록, 이 책들을 방학 동안 아주 천천히 깊이 있게 독서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세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것저것 하느라 진정으로 중요한 책 읽기 시간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책 한 권 읽기 빠듯하다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방학만큼은 책 한 권은 꼭 끼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국어 이외의 과목들 중 특히 예습하면 좋을 과목과 그 학습 내용을 학년별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1학년. 1학년은 크게 어려운 교과 내용이 없죠. 그래도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우리 아이가 가르기와 모으기의 연산 개념을 이해를 하고 연산을 하는 건지 그건 꼭 확인해 보시고 방학 동안에도 연산 감각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연산 지도가 필요해요. 또 2학기에는 시계보기 단원이 나오는데 정각과 몇 시 30분 정도? 그 정도의 간단한 시계보기지만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30분을 읽을 때 시침의 위치가 숫자와 숫자 중간 위치에 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읽거나 그리기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실제 시계를 직접 돌려가며 시계바늘의 움직임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2학기 학습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글은 적어도 한 80% 정도의 해득은 되어 있어야 돼요. 받침은 조금 틀리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방학 동안 조금 더 다듬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다음은 2학년. 2학년은 1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곱셈을 배웠거든요. 이 단원에서는 동수누가의 개념, 즉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하는 상황을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배웠어요. 곱셈의 원리를 배운 거죠. 다가오는 9월 중에 곱셈 99, 즉 9구단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 9단까지의 9구단을 6차시 정도 동안 진도를 나가고 배우게 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꽤 많은 분량인데 생각보다 진도가 좀 빠르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천천히 자기 속도로 9구단을 익히기 시작하면 본 수업의 부담감을 조금 덜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9구단을 익히는 것은 곤란해요. 예를 들어 6단을 외운다고 한다면 6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6에 6을 더하고 그래서 6이 두 번 더해지면 12, 그 다음 또 6을 한 번 더 더하면 18, 그 다음 6을 또 더하면 24, 이렇게 동수누가의 개념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천천히 익히도록 해요. 그리고 2학기 때 배울 겨울책에 보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러 나라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것, 문화, 국기 이런 내용들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방학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 관한 다양한 책들을 통해 미리 접해보고 상식을 넓혀가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 다음 3학년. 3학년은 수학 예습을 꼼꼼히 해야 한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1학기에 곱셈, 나눗셈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또 분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잘 잡혀 있어야 2학기에 더 심화되어서 나오는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1학기 복습 꼼꼼하게 하고 2학기 내용은 어떤 새로운 개념이 더해지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해요. 또 3학년 2학기 과학에 동물의 생활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 동물 박사님들 계시죠? 이 말은 동물에 대한 상식의 수준이 아이들마다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여름방학 동안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이런 동물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2학기 과학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3학년 2학기 사회에서 옛날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하며 배우는 단원이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옛날의 문화나 유물을 직접 본 경험이 대체로 부족해요. 학교에서의 수업은 주로 사진, 이미지, 영상 자료 이런 것들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옛날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나 박물관 체험 같은 거 해보면 2학기 사회학습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4학년, 먼저 4학년 2학기 수학부터 살펴보면 3학년에 비해 연산 비중이 확 줄고 대신 다른 학년에 비해 도형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4학년 수학은 쉽다고 여기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도 분모가 같은 분수의 연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분수의 큰 벽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 4학년 때 나오는 분수는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는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 분자끼리 1과 2만 더하면 되니까 1학년 수준의 덧셈과 뺄셈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보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잠재적 수포자들이 이 4학년에 대거 포진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학기에 어떤 공부를 하는지 가볍게 훑어보는 것 동시에 복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학년 2학기 과학에 식물과 관련된 단원, 또 물의 상태와 물의 순환에 관한 단원이 나오거든요. 방학 때 관련된 과학도서 한번 찾아보고 과학상식 넓혀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5학년 2학기의 수학부터 말씀드리면 언제나 그렇듯 1학기 학습 내용이 완전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2학기 수학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어려워할 거예요. 특히 5학년 2학기에 분수의 곱셈 단원이 나오는데 1학기에 배운 공약수 그리고 약분의 개념이 확실히 잡혀있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다시 해야 2학기 분수의 곱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개념부터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5학년 2학기의 사회는 초등 6년 과정 중에 가장 재미있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렵기도 한 영역 역사가 나와요. 문제는 2학기 4개월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고조선부터 6.25 전쟁까지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몽땅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학년 친구들은 역사책과 함께 이번 여름방학을 보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제가 역사책 꼭 읽자고 말씀드리면 이걸 꼭 여쭤보시거든요. 뭘까요? 선생님, 학습만 하루 된 역사책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하나도 접해보지 않은 것보단 훨씬 나으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라도 본다고 하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재미있는 역사 강의, 요즘 유튜브에도 무료 강의 굉장히 많죠. 그런 역사 강의로 EBS에도 초등 한국사 강의 영상이 있어요. 그런 역사 강의로 역사의 큰 맥과 흐름을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5학년 친구들은 무조건 꼭 이번 방학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푹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6학년 2학기의 수학은 거의 모든 단원이 1학기 단원과 위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1학기에 분수의 나눗셈 그리고 소수의 나눗셈을 배웠는데 2학기에는 1학기 개념에 더해져서 다시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때 나눗셈을 기계적으로 곱셈으로 변환시켜서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환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 방학 동안 그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1학기의 각기둥과 각불은 2학기의 원기둥과 원뿔의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1학기의 비와 비율은 2학기의 비례식과 비례배분으로 그렇게 확장이 되니까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기 전에 이전 학습이 꼭 완전 학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아이들 비례식과 비례배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 다음 6학년 2학기 과학. 아이들이 생각보다 6학년 2학기 과학을 어려워해요. 특히 전기에 이용해서 직렬과 병렬 연결에 따른 전구의 밝기 비교, 또 전선 주변의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좀 헷갈려 하거든요. 이 단어는 2학기 앞부분에 나오니까 미리 예습하며 내용을 깊이 공부한다기보다 미리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학습 내용을 한 번이라도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태양의 남중고도가 나오는 계절의 변화 단원에서 태양과 지구, 또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짐에 따라 남중고도가 달라지고 계절의 변화도 생긴다는 학습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미리 교과서 한번 살펴보고 관련된 과학 영상 자료로 한 번씩 살펴보면 2학기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지구과학 부분은 글로 표현된 것도 좋지만 입체적인 영상 자료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체, 생명과 관련된 단원, 또 여러 에너지와 관련된 단원이 나오니까 그런 영역은 관련 도서를 통해 배경 지식을 조금 더 확장시켜 놓으세요. 이런 게 예습이죠. 이건 약간의 욕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6학년 여름방학부터는 엄청 쉬운 기초 영문법 조금씩 공부해 놓는 게 좋아요. 나름 중학 대비인 거죠. 우리 초등에서는 영문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학습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중등 교육과정은 달라요. 영문법 꽤 양이 많고 처음 접하게 되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쉽고 가벼운 영문법 교재 하나 선택하셔서 그동안 편안하게 읽고 들었던 그 텍스트들 속에 이런 문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익혀가면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맛보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은 정말로 실천하기 쉬운 그런 가벼운 목표들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루어내며 우리 아이가 나는 할 수 있는 아이, 또 해내는 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 뼘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